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1장, 2장 문제 풀어볼 텐데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역사회에 해당하는 것은, 자, 지역사회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나뉘죠. 로스가. 자, 여기서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땡땡마을 하면 이건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되죠. 마포구 성미산이라고 하면 성미산 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지리적 의미가 되겠지만, 여기서 성미산 지키기 주민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죠. 그래서 이제 그 성미산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관심으로 모인 사람들이니까. 전남 여수 모범자 운전자 모임, 이것도 모범자 운전자들이 모인 것도 그 공통의 관심으로 모인 것일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춘천시 우평동이라고 하면 그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이겠지만, 거기서 조기축구회라고 했으니까 조기축구에 관심, 이제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모인 사람이니까 이거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지리적 기능적을 나누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 그 기억 빼놓고는 나머지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해설에 보면 지역사회가 지녀야 할 공통요소, 지역, 지리, 그죠? 그 다음 이제 공동의 유대감, 즉 결속체로서,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지역사회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통의 이해관계나 특성을 지닌 공동체, 지리적 의미의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되겠죠, 그거는. 자, 지리적 지역사회가 기능적 지역사회 의미를 포괄한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지리성과 기능성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예. 자, 이걸 이제 기능성이다, 지리성이다, 기능성이다 하면 이제 두 가지 속성인 것이고, 지리적 의미는 그러니까 지역성 그 지역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모임. 그 다음에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공동의 관심으로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사회는 두 가지 의미로 나뉜다. 자, 근데 무엇이 무엇을 포괄한다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공동체, 가상 공동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종교, 동성애, 생활 방식 같은 동질성을 지닌 집단. 자, 일정 지리적 영역 내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 자, 4번도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되고, 5번은 이제 요거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되겠죠. 자, 3번 지역사회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리성, 기능성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자, 산업화 이후에 공동사회 개념이 발전하였다가 아니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한 거 누굽니까? 공이 튄다, 테니스, 그죠? 테니스가 이렇게 구분했죠?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온 거죠? 그러니까 공동사회가 여기가 이제 전통사회입니다. 전통사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산업사회고, 산업화 이후에 이제 이익사회 개념이 발전한 거죠. 그 다음에 가상공동체, 그 다음에 이익사회는 개인주의와 계약에 기초하고 있다. 요거까지 나왔어요, 이 내용이. 네, 요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지역사회는 사회적 동질성, 공동의 관심과 가치를 강조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하는 사람은 누구다? 로스죠. 로스만이 아니라. 그죠? 로스입니다. 로스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구분한 거예요. 로스가. 예, 로스만이 아니라. 로스만은 언제? 1967년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본 모형을 제시한 학자이고요. 그죠? 장애인 부모회는 지리적 지역사회가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죠. 공통의 관심으로 모인 겁니다. 자,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기능적 지역사회가 더 많아지게 된 건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의사소통, 교환,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화 이후에 공동사회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익사회였죠? 자, 5번.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와 유사한 공동체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만 거주하고 있는 그 지리가
있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이 지리적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의미로도 있죠. 이게 그 사회문화적 동질성.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공동의 관심이 있다.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이고, 비공식적 특성도 있죠. 근데 상호작용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늘어나는 거죠. 어떻든 거기 이제 비공식적 특성도 있고 공식적 특성도 있는 겁니다. 공식적, 비공식적 특성이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6번.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 이거 누가 말한 거냐면 파커와 버제스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맞죠?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되죠. 근데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죠. 사회는 이제 가족도 있고 집단도 있고 조직도 있고. 자, 지리적 개념은 문화적,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상호작용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게 기능적 개념이죠. 그건 테니스는 지역사회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한 거죠. 공이 된다. 그죠? 공이 된다. 테니스. 자, 다시 한번 공이 튄다. 이렇게. 로스는 지리적 의미 지역사회, 기능적 의미 지역사회. 그죠? 그 다음에 드리깽 또는 드리캠. 드리캠은 유기한 사람의 뒤를 캔다. 유기한 사람의 뒤를 캔다. 이렇게. 그래서 기계적 연대 사회와 유기적 연대 사회로 구분한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 기계적 연대 사회가 얘가 전통 사회죠. 그죠? 여기가. 그 다음에 유기적 연대 사회가 여기가 산업 사회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기계적 연대 사회를 산업 사회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유기한 사람의 뒤를 캔다. 이렇게. 자,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군구로 구분하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죠. 그건. 그죠? 행정구역에 따른 것이고, 사회적 특수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 촌 또는 장애인 밀집 지역, 차이나타운, 저소득 밀집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특수성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고, 상부상조 기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법규 수능을 강제하는 것은 상부상조가 아니라 사회통제 기능이죠. 얘는 사회통제 기능입니다. 자, 7번.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스, 지역사회를 지리적, 기능적 사회로 구분하였다. 맥히버, 공동생활권, 워렌, 지역적 적합성을 가지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 수행 단위와 체계 결합. 자, 길버트와 스펙트는요, 기능을 말한 학자들입니다. 기능. 사회 주요 사회 제도,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 주요 제도, 그리고 그 제도의 일차적 기능을 제시한 학자, 길버트와 스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단서가 있긴 한데, 근데 어떻든 좀 어려웠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5번의 더넴이 구분했거든요. 지역사회 유형을 다양하게 인구 크기, 행정구역, 경제적 기반 등등등. 그죠? 그래서 거기 1번의 로스, 그 다음에 5번의 더넴은 아주 잘 나와요. 이거는 당연히. 네, 길버트 허스펙트가 아닌데 그 4번 있잖아요. 요게 지리적 영역,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즉 상호작용. 그러니까 첫 번째 지리,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 다음에 공동의 유대감. 지역사회 묘소를 이 세 가지로 제시한 학자가 누구냐면 힐러리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해설에다가 힐러리라고 적어놨죠. 이게 14회 때 나왔거든요. 14회 때. 자, 보세요 이제. 그런데 14번 잠깐 볼게요. 14번. 14번이 17회 때 나왔거든요. 17회 때 힐러리가 제시한 지역사회 기본 요소 뭡니까? 2번이죠. 이미 14회 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설이 중요한 거예요. 해설이. 14회 거 그 기출문제 풀면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한 건 힐러리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면 17회 때 문제는 풀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17회 때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이게 처음 나온 문제라고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았던 삐껴나온 문제라고 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삐껴나온 문제가 아니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들었거나 제 책을 또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알았겠죠, 당연히. 그죠? 자, 8번. 지역사회 개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리적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의 집단 맞습니다.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는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 맞습니다. 지역사회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대성을 기초로 합니다. 지역사회는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로 또 틀렸죠?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그죠? 기계적 연대사회에서 유기적 연대사회로 이렇게. 자, 그 가상공동체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9번.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능적 지역사회는 이념, 사회계층, 직업, 유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사회는 이웃, 마을, 도시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더넴은 지역사회를 인구 크기,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사회적 특수성 등으로 유형화했죠. 테니스는 공동사회 이익사회를 구분했고요.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기능이 현대 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되었다. 현대 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된 것은요.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기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상부상조 기능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더넴의 지역사회 유형 구분과 예시의 연결로 옳은 것은 자, 예시로 옳은 거. 이 더넴의 이제 구분 가지고 문제를 한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거기 근데 3번이 틀렸죠? 뭐예요?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로 나눈 건 누구가 나눴어요? 듀리켐이 나눴어요. 듀리켐이. 자, 그 다음에 11번.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나 구분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현대 지역사회는 지리적 개념을 넘어 기능적 개념까지 포괄하는 추세이고요. 지역사회를 상호 의존적 집단들의 결합체로 볼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집단의 결합체라고 말한 것은 그린이 말을 했어요. 그린이. 알았죠? 그린이. 그러니까 아까 거기 7번에서 맥히버, 그 다음 워렌, 그 다음에 굳이 추가하면 여기 그린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자, 펠리는 역량 있는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지역사회로 봤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지역사회의 기능을 사회통제, 사회통합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로스가 아니라 누구예요? 길버트와 스펙트가 이렇게 구분했죠. 자, 그 다음에 12번. 기능적 공동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멤버십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그죠? 여기에 해당되죠? 공통의 이런 그 인종적 특성, 공동의 정체감으로 보인 가상 공동체인 온라인 커뮤니티도 포함이 됩니다. 사회문화적 동질성, 맞죠?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자, 그 다음에 13번. 이거 지역성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지역성.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힐러리 받고, 그 다음에 15번. 지역사회 내 경찰과 사법권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순응하도록, 규범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통제 기능이죠. 자, 16번 옳지 않은 것인데 상부상조 기능, 수급자인 독거 어르신을 위하여 주민 일촌 맺기를 실시하여 생계비 연계 지원을 한다. 서로 돕게끔 하는 것이 상부상조죠. 생산분배 소비 기능, 지역 주민이 생산한 것을 판매장에 지내 판매세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분배 소비 기능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사유화 기능, 갑 마을에서는 인사자라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고 법과 도덕을 지키게 아직 거기에 이제 위반한 청소년에게 벌금을 강제로 부과한 것은 규범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화 기능이 아니라 이건 사회 통제 기능입니다. 자, 4번. 지역사회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해 법률로 치안을 강제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게 했으니까 사회 통제 기능 맞죠. 이것은 을 종교단체가 지역 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후원물품을 나누어 준 거. 종교에서 하는 1차적 기능이 바로 사회통합 기능이에요. 네, 사회통합 기능이 맞습니다. 자, 17번도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 이게 생산, 분배, 소비 기능에 해당되고요. 구성원들이 사회 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것은 사회 통제 기능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이 기억이 이게 뭔가 헷갈렸다 하더라도 니은에 규범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통제 기능 명확하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골라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다시 한번 규범에 순응 뭐예요? 사회 통제 기능이죠? 사회 통제 기능. 자, 그 다음에 19번 서로 돕는 거 뭐예요? 상부상조 기능이죠? 22회 때 나왔어요 이번에. 쉽게 나왔죠? 월에는 이제 좋은 지역사회인데 거기서 나머지는 맞는데요. 거기에 지역 주민의 자율권이 적절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번 지역사회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양성 존중, 사회 가치 공유, 하위 집단의 집합적인 동질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에요. 하위 집단의 다양성. 구성원의 자율성, 공동이익 극대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동선의 추구와 조정.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옳지 않은 것인데 비교척도예요. 이거 누가 제시했죠? 워렌이 제시했죠. 워렌이 제시한 것에서 사회성은 없습니다. 사회적 서비스 일치성, 심리적 동일시, 자치성, 수평적 유형. 그죠? 근데 23번에서 아예 수평적 유형을 물어봐 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개념은 좀 알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 다음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번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복지라고 할 때 지역성 기능성을 포함하죠. 지역사회가 바로 이제 그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죠. 근데 개인, 가족 등 미시적 수준의 사회체계와 대립되는 게 아니죠. 개별, 가족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은 개별 사회 사업에서 우리가 개인을 표적 체계로 하고 그 가족 복지 실천에서는 가족이 표적 체계라고 한다면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를 표적 체계로 하는 것이니까 개인이나 가족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 2번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사실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18회 때 나왔던 UN 지역사회 개발 원칙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원 동원을 강조한다. 정부로부터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넴이 사회복지기관은 조직 운영과 실천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건 맞아요. 로스는 추진이 초기에는 소수 집단을 위한 사업부터 전개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았다. 로스가 이제 추진위를 매개로 했을 때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 추진위 활동 초기에는 전 주민 집단에 의해 완전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자, 그다음에 맥닐은 지역사회도 자기결정 권리가 있어서 자발적인 사업 추진은 거부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자기결정 원칙이 있다라고는 했죠. 근데 이제 강요에 의한 사업 추진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건 맥닐이 말한 게 아니라 존스와 디마치가 말을 했어요. 이게 원칙이 지역사회복 실천 원칙이 시험에 우리 나오고 있는데 맥닐이 제시한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존스와 디마치가 제시한 원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존스와 디마치를 맥닐로 지금 바꾼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또 잘못됐잖아요. 거기. 자, 월에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의 이익 옹호, 그 다음에 폭넓은 권력 분산이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그 워렌이 말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그 동그라미 5번 좋은 지역사회의 특성 다시 한번 좀 알고 있으시고요. 펠리는 아까 역량 있는 지역사회라고 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3번 지역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드리캠의 기계적 연대는 산업사회의 기능적 분야의 산물은 기계적 연대가 아니라 유기적 연대죠.
국가주의는 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호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호는 부정적이라는 말은 무조건 가족이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가족주의예요. 자, 3번. 가족주의에서는 비가족적인 형태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자, 국가주의에서는 집합적 책임이 작용하는 것은 공적 사적 영역 모두를 포함합니다. 가족주의는 상호 의존에 관한 인식을 강조한다. 상호 의존에 관한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주의죠. 룰렌스 길러보의 제도적 복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가족주의예요. 가족주의는 개인주의거든요. 우리가 개인주의,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룰렌스 길러보의 자녀적 복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에서는, 개인주의가 곧 가족주의라고 했죠. 개인주의, 가족주의에서는 개인 또는 그 가족의 자율성과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줘요. 그리고 대신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 국가가 도와줄 필요 없어. 네가 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가족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역사회 복지 실천 방향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 역량 강화, 연계망 구축, 사회 통합 구현. 근데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이겠죠. 우리 지역사회 복지는 시설 보호가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이용시설을. 자, 지역사회복지에서 정상화 이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전통적 복지 서비스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 현대적 복지 서비스 이데올로기에 부합되고요. 일탈은 문화적으로 규정되며 상대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시설 중심화에 찬성하는 입장 아니죠? 탈시설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정상화는. 이 정상화는 어떤 특별한 욕구나 장애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별도의 격리된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재가 상태에서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상화입니다. 정상화는 시설이 아닌 재가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보호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탈시설화와 맥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가지고 어디 산속에다가 시설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주민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면서 보호하는 거니까 사회 통합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휴먼 서비스 영역에 서비스의 지침이 될 수 있죠. 1959년은 맞았는데 연도가 미국의 정신지체법이 아니라 뭐예요? 덴마크의 정신지체법이죠. 덴마크. 자, 6번. 네트워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다 맞았는데 참여자들의 위계를 고려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위계를 고려한 운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조직들의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지역사회 복지 이념 뭐냐? 지역자치 실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 뭡니까? 주민참여죠? 자,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 이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증진에 숨기는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주민참여입니다. 자, 9번. 지역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상화는 1950년, 정확하게는 1959년 덴마크의 정신지체법이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2번 탈시설화는 무시설주의가 아니죠. 시설을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탈시설화는. 시설을 사유화하자. 시설을 개방화하자. 그죠? 시설의 사유화, 시설의 개방화. 이죠?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누구나 공유한다고 하면 틀리고, 주민참여이념은
주민자치, 주민복지로 설명되며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지역 유일주의라고 해서 틀렸죠. 사회통합은 세대 간, 지역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우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회통합은. 자, 10번. 전통적인 전문사회 사업의 하나의 방법이다. 뭐예요? 지역사회 조직사업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공식적인 전문가에 의해서만이라고 해서 틀렸죠. 공식적, 비공식적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자체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수단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는 시설보호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장한 게 아니라 시설보호가 아니라 이제 재가 복지입니다. 지역사회 보호,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것이고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민간조직이 아닌 공공조직을 통해 달성되는 영역이다.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 3대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문 사회복사회에서 수행되는 것인데 이건 공공,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모두 수행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가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맞죠? 우리가 지역사회 개발은 이렇게 나오면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생각하면 돼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자, 12번 옳지 않은 것인데 지역사회 조직하면 전문 사회복지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이고 3대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 2번 지역사회 개발하면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기 때문에 개발 모델을 생각하면 되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자조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현안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주도적 개입 틀렸죠? 지역사회 보호는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 내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돌봄 형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 실천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고 재가 보호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3번. 1950년대 영국의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시설 수용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로 등장하였다. 지역사회 보호예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개념. 지역사회복지 실천으로 왔는데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생태주의 환경 강조,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중요성, 지자체의 역할 증대, 민관협력 강화. 근데 중앙정부 역할 증대가 아니라 지방분권화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이제 점차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원칙인데 추진회를 매개로 한 거. 자, 그 3번이 틀렸죠. 공식적, 비공식적 지도자 모두 다 참여하는 겁니다. 자, 3번.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것도 5번이 옳지 않죠. 사회복지기관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가 우선입니다. 4번 옳지 않은 거. 거기서도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능력 탐색이 보류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능력을 이제 탐색해야죠. 보류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5번. 지역사회 복지원 원칙에 대한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자기결정 권리 있고 수용 맞고 개인과 집단처럼 각 지역사회도 상의하죠. 이게 개별화의 원칙이고 문제 해결 접근 방법에 의해서 다양성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해야죠. 자, 그다음에 6번. A 사회복사는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추진위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을 진행하였다. 그러려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 개발과 유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7번.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거. 협력관계 구축,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의 목표 형성과 평가. 지역사회 문제, 특성과 문제 일반화가 아니라 개별화죠. 일반화는 개별화의 이제 반대말입니다. 결국. 사회 문제의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개입 방안 마련, 지역사회 변화에 초점을 둔 단계적 개입 모두 받고 8번 옳지 않은 거. 또 1번아 또 틀렸네. 자, 그 다음에 9번 또 이번엔 획일화라고 해서 또 틀렸어요. 그죠? 10번에서도 또 일반화 또 나왔어요. 디귿에. 그죠? 나머지는 다 맞고 22회 때 이번에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11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지역사회 구조와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 의식이 필요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실천과 개입 여부는 실천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즉 지역 주민이 함께 논의해서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성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 불균등한 자원과 권력이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지역 주민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등한 파트너로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12번은 비판의식 지양이 아니라 개발이죠. 13번은 옳지 않은 거 상호학습이 없으면 비판적 의식은 제한적으로 생성됩니다. 억압을 조장하는 사회 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을 주시하고 이해해야 하고 억압적인 정의롭지 못한 사회현실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실천가가 주목해야 할 역량 강화는 불리한 조건에 처한 주민들의 능력 고취이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 문화가 있는 지역사회에 억압이 인정된다?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이제 특수 문화가 있는 지역에 억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자, 14번. 이번에 22회 때 이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사회복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신념, 행동, 관습 등 참여자보다 상위에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을 통해서? 상호 학습을 통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가치 중에서요. 거기 보기 지문에서 나온 것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지역자치성이나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은 워렌이 지역사회 비교 척도였어요. 걔는 워렌에. 그죠? 뭐 의사통제나 우월의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걔는 빼고. 그러면 1번 상호학습이에요. 이 상호학습이 이제 사회복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 행동, 관습 등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전의 가치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3회인데요. 제 1장에서는 두 문제가 나왔고 제 2장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1장에서 이 더넴이 지역사회 유형 구분한 거 우리가 이전 기출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문제가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더넴은 지역사회 유형을 구분할 때 인구 크기에 따라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그래서 외국인촌,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역,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밀집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이나타운,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특수성에 따른 구분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은 농촌어촌, 광산촌, 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면동 모두 맞습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나왔던 내용 그리고 나오고 있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또 다음에 설명하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지역사회 기능. 자, 이 지역사회 기능 중에서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 양식을 그러니까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뭐냐? 사회화 기능이죠. 네, 사회화 기능. 원래는 이제 길버트와 스펙트가 사회의 주요 제도가 하는 1차적 기능을 제시했던 것인데 상부상조는 사회복지제도가, 그 다음에 생산분배 소비기능은 경제제도가, 그 다음에 사회화 기능은 가족제도, 사회통합 기능은 종교제도, 그리고 사회통제 기능은 정치제도가 하는 1차적 기능입니다. 이걸 이제 워렌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역사회에 이걸 적용을 한 것인데요. 우리 시험에 지금 지역사회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전의 기출론점에서는 이제 사회통제 기능이 바로 사회규범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논점에 대해서 출제가 여러 차례 됐었죠. 자, 이렇게 1장에서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역사회복지 이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죠? 지역사회복지 이념 중에서 지역 주민은 지역사회복지의 이용자이면서도 제공자이다. 그죠? 그러니까 수혜자이면서도 제공자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강조한다. 지역 주민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주민의 주체성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일단 이제 전문화는 아니죠. 우리 지역사회복지 이념 중에서 정상화, 주민참여, 탈시설화, 그다음에 사회통합, 그다음에 네트워크화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주민참여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첫 강의 기출문제 첫 강의에서 다뤘던 1장과 2장에서 23회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풀어봤는데요. 23회 문제에서는 지금 1장, 2장에서는 나온 곳에서 그대로 출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